네, 잘 들리시면은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따닥. 지금 옆에서 공사 중인데 이게 조그맣게 따닥따닥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혹시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에이틴 강사 이상준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고 있죠.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방역 체제를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이제 QR코드도 이제 찍지 않고 있고 시간도 11시까지로 많이 늘어났죠.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만큼 뭐 확진자의 그 증상이 좀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 이게 걸리는 게 좀 걱정입니다. 최근에 그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가봤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가 네 반밖에 없네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남자 20명, 여자 20명에 거의 한 10반, 12반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이게 확실히, 정말 많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체감이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 좀 빨리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네요. 3월 달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벌써 젠글의 XGP 공시가 두 번이나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API 관련된 업그레이드와 토큰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 공지만 보고 섣부른 판단은 하시면 안 되겠죠. 완전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3월 18일 전후로 이제 평가가 나올 것 같다고 전지현 지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죠. 아주 설레는 이제 3월 달이고요. 포스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또 이제 바뀌었죠. 그 XGP 그 마켓. 예,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지금 상품이 계속 업데이트 됐다가 다시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제 구매는 되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검색 기능도 없고 이제 메뉴 기능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폰 하나 구매할 때도 조금은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XGP를 이제 널리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저희 지금 XGP 코리아 사무실인데 이런 정장도 XGP로 여러분들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XGP 너무나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XGP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XGP에 대한 현재 시점에 대해서 주제를 해봤습니다. 저번 시간과 같은 주제를 진행해봤는데요. 다만 끝부분에서 A팀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XGP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저번 주에 노래도 하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강사이기 전에 저도 투자자이며 한 명의 회원이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우리 XGP 코인이 더욱 빛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잘 어울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자.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면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XGP를 선택한 우리의 현재 시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 코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번 사람과 돈을 못 번 사람 혹은 돈을 잃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돈 번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다시 XGP로 돌아와서 XGP를 선택한 우리 현재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인뿐만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목록을 몇 가지 제가 이제 추려봤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또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월급이나 일당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너무나도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드림카, 나도 스포츠카, 나도 외제차 한번 타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품 등 이런 거, 명품 시계, 가방 이런 것들을 조금은 부담을 덜 갖고 이제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이나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돈이나 시간, 소비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갖고 싶은 거 편안하게 사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먹는데, 돈까지 계속 벌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75.8%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는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젠 뭐 부자가 되는 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책이긴 한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다시 그 5일을 일하기 위해서 2일을 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주에 또 일을 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계속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이런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코인 투자를 진입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고립 공포감 또는 소외 공포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컫는데요.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 또는 해외여행 막 다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SNS나 뉴스를 이렇게 통해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들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가? 다들 돈 벌고 여행 가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홧김에 또는 나도 그냥 해보자 하고 이렇게 투자를 강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코인으로 10배 벌었대. 막 얘기가 들리죠? 누구 코인으로 차 바꿨대. 야, 누구 코인으로 집 샀대. 야, 옆에 직원 돈 벌고 퇴사했대.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퇴사했대. 얼마나 이게 자극이 될까요? 이런 게 이제 SNS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보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죠. 나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이제 그 교보문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코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책이 3294가지, 그러니까 3300가지의 코인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월에 1억을 번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이러한 책의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책 안에는 올바른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발간을 할 때 다 심의를 보잖아요. 절대 어떠한 투기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을 써야 내 책이 팔리기 때문에 이러한 책 제목을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극들로 인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 10명 중에 3명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3명 뿐일까요?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한 5명, 6명 될 것 같아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게 이제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업비트였나요?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해요. 회원들의. 그러니까 가입을 한 사람들의. 그만큼 코인 같은 거는 내가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비트코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뭐 이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투자 기간을 보면 무려 한 달에서 6개월, 보통 반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4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위는 한 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혹은 책만 보고 영상만 보고 나도 해볼까 해서 훅 들어갔다가 차트만 보고 두려워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포모 증후군의 하나의 일종이겠죠. 하지만 우리 XCP 회원분들은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회원분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도 약 20% 미만 정도의 회원 확률밖에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코인 투자금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있는데 30대가 제일 크죠. 이제 딱 제 또래인데요. 제 또래가 이제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연애, 육아. 왜냐? 돈이죠. 네. 돈이 드니까 내가 돈을 벌고 결혼하겠다. 내가 돈을 벌고 연애를 하겠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차라리 그냥 투자금에 이렇게 코인 투자에 이제 강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포모아 증후군이죠. 아까랑 똑같죠? Fear of Missing Out에 again이 붙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상. 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 전에는 내가 조금 조심스러웠어. 전에는 가족이랑 연인이 말려서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나도 쟤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잠시만요. 화면이 나도 저 사람처럼 10배 벌어보자. 나도 코인으로 쟤처럼 차 사보자. 나도 집 사보고 나도 옆에 그 직원처럼 나도 한번 퇴사해보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는 통장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검색어에 구글에 포모 비트코인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네, 이런 포모 증후군이 단순히 코인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아니지만 코인 이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주식, 코인 중에 왜 하필 코인일까요? 자, 부동산을 먼저 볼게요. 높은 초기 투자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크게 흔들리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요즘에 집을 안 산대요. 예, 미룬대요. 청약을 포기한대요. 왜냐? 지금 대선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부동산을 지금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부 정책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 어렵죠. 특히 이렇게 러시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가 훅 이렇게 유행을 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좀 봐야지 이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너무나도 안전하죠. 삼성 주식, 코카콜라 주식, 애플 주식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오래권 올랐다. 누구 그렇잖아요. 테슬라 주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주식 시장은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거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고 낮은 진입장벽에 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은 비용으로 시작이 가능하죠. 내가 100만 원어치만 50만 원어치만 비트코인 사놓고 나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그 포모 증후군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비교적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대기업이나 특히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게임 회사들 아니면은 심지어 1금융권에서도 이제 코인 사업이나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과는 반대로 지금 좀 시장이 아직은 조금은 불안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좋은 판단과 좋은 지식과 좋은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또한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모 증후군의 탈출.
나도 코인으로 이제 떡상할 수 있다. 나도 돈 벌 수 있다. 나도 쟤처럼 코인 하고 있다.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자, 초라한 근로소득과 막막한 내 집 마련.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심리적인 진짜 마음이 아닐까 해요. 초라한 근로소득과 막막한 내 집 마련. 그래, 인생 역전은 투자에 있다. 나도 부자 한번 돼보자. 나도 외제차 타고 명품백 들고 서울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지긋지긋한 이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모두 자유로운 인생 살아보자. 부동산은 큰 돈이 들고 주식은 아주 수익률이 낮으니 코인 투자자로 인생 역전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일반적인 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코인 투자로 돈 버는 사람과 돈 잃은 사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성지 글로 되게 유명한 글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안 하고 가상화폐로 1억 천금만 노리는 남친. 자, 11년 전에 2011년 11년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문이슬리라는 분이네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랑 처음 연애할 시기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랍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더니 10년 안에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라면서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갖고 있던 현금을 전부 다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곳에 투자를 하더군요. 남친 말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500원인데 이게 10년 뒤에 10만 배가 될 거랍니다. 라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0만 비트코인을 5천만 원어치 샀다라고 하군요.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에 진짜 화폐 5천만 원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말입니다. 심지어 그게 남자친구의 전 재산인데 10년 뒤에 이 5천만 원이 10만 배인 5조가 된다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10년 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라고 하네요.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상한 거에 빠져서 5조를 벌겠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은 미래에서 왔다. 그 사람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죠? 5천만 원, 지금 거의 약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면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0만 개가 5조가 된다. 10년 뒤의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갑자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누가 봤을까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정보를 듣고 그것을 그러니까 믿고 그래 기다렸더니 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 번 사람은요, 낮은 가격에 사서 500원의 비트코인을 사서 높은 가격 5천만 원의 코인을 판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 되겠죠. 돈 잃은 사람은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판 사람. 결국에는 이 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이 되었지만 아직 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확신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오를 수 있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우리가 1억 원어치 산다고 2억 원어치 산다고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시세가 한 번에 확 오르나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홀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망치 매매 사놓고 머리를 빵 때리고 잊어버려라. 존버 투자 이렇게 길게 투자를 하자. 그리고 거래소 지우기 사놓고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야 나는. 그리고 딱 2년 뒤에 나는 다시 거래소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길은 이러하죠. 천천히 기다리면 오르기만 할 거야. 이렇게 쭉 가겠지.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장기 투자의 길은 이러하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숲이 있고 그 숲을 지나갔는데 다시 또 낭떠러지고 아니 저 코인은 케이블카를 타고 쭉 편하게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다시 바다에 떨어지고 나는 바다에 떨어지는데 저 코인은 또 배를 타고 쭉 가고 또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X17만 봐도 그래요. 워너마켓에 심지어 상장을 했지만 2원 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이때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7, 8원 때까지 쭉 갔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케이블카를 타고 쑥 20원 때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특근법이라는 것을 만나서
이렇게 현재 여기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특근법이라는 배를 한 번에 타지 못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혁신의 완성까지 가겠지만 이게 절대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까 봐, 사라질까 봐, 더 이상 안 오를까 봐 정보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 나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기다렸는데 이게 또 사기 코인일 수도 있잖아요. 당신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사기 코인이나 이니 당신 책임져.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일단은 코인을 선택을 해야겠죠. 네. 무엇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골랐다면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네, 사고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know, 알아야겠죠. 이 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것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 혹은 이런 보부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이스와 노우는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사고 나서 알거나 알고 나서 사거나, 어쨌든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면 신뢰와 믿음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서 신뢰가 생겼다면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죠. 그것도 매우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물론 운도 따라줘야겠죠. 본사가 디지파이낸스 코리아가 XGP를 상장시킬 때 한국의 특근법으로 인해서 원화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플랜대로 쭉 가겠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는 회사의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특급법으로 인해서 XGP의 시세가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회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결국에는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신뢰가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XGP는 무엇인가요? 아빠, XGP 코인에 투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적어도 아들이 납득할 만한 확신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내가 XGP를 지금 왜 샀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XGP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한 번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XGP를 선택한 우리는 지금 XGP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전주환 지사장님과 저를 포함한 에이팅 강사분들께서 매일 세미나를 통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원화거래소 상장 잘 기다리기, 쟁글 평가서 잘 기다리기, 필요한 XGP 추가 매수하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 마이닝 적극 참여하기. 자, 이런 보부 세미나 잘 참석하고요. XGP에 정보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인 추천으로 우리 회원 수도 잘 늘리고, 쿠폰 마켓 열렸잖아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전략적 매도에도 잘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XGP 가치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한 대표님은 XGP의 가치가 회원들로 인해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죠. XGP의 현재 적이 누구일까요? 특근법, 낮은 가격에 파는 사람, 잡코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물론 속상하지만 제 생각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근법은 우리 같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회원이고 낮은 가격에 파는 사람도 회원이죠. 우리가 함께 가치를 올려서 비난했던 사람이 스스로 그 비난했던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낮은 가격에 팔았던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팔았던 그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불평과 비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모아놓느라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죠? 몇 가지 읽어드리자면, 유튜브에 이런 글도 있어요. 코인 가격이나 올려놓고 영상 좀 찍으세요. 채굴기 그만 팔아먹고 6원 8원에 사서 지금 2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지나요? 예.
별 내용도 없는데 왜 들으라고 하는지 죽어가는 차트에 1억을 투자할 뻔했네요. 뭐 FA글로벌 500억 개 발행해놓고 채굴기만 팔면 늘어나는 수량은 웃잔데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원대라 시세는 잡코인이 다 됐네요. 쟁급평가서는 언제고 한국거래소 상장은 언제쯤 기다려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불편함, 그 다음에 불안함, 이렇게 비난의 글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시세가 오르면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다들 본인이 샀던 시세보다 오르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세를 억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20원대 몇억 원치 샀는데 이게 2원이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 다음에 그 2원이 된 거를 커피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 못 써요. 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꼭 이런 세미나 참여하셔가지고 항상 XGP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검색어 추이인데요. XG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교예요.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차트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더리움도 이렇게 많은데 XGP 보세요.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XGP의 현재 시점이에요. 네, 너무나도 완벽한 코인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FA글로벌 회사지만 분명한 것은 인지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데 XGP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좋은데 이걸 좀 사고 활용을 하고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으로도 가능성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코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노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마케팅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사이기 전에 XGP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회원으로서 조금 더 좀 더욱더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런 거 아니죠. XGP 유튜브 자주 보시겠죠? 지금 어제 또 보니까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경복 부장님께서 매일 강사분들의 강의를 녹화하셔가지고 이제 시간대 때문에 이제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XGP 코리아,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와 이제 너무나도 이제 XGP의 1부터 10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이제 이러한 블로그까지,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랑 텔레그램, 네, 카카오 단체방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많은 리더분들과 회원분들이 XGP에 지금 현재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죠. 너무나도 소중한 자료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더욱더 공격적인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XGP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구독자가 저번 주보다 좀 더 늘었어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제 영상에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닭의 복을 비틀어도 네,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했던 명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특근법으로 인해서 상장이 많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세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XGP는 혁신의 완성을 위해 향해 쭉 가고 있습니다. 네, XGP는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보가 얇고 의심이 된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정보를 통해서 XGP에 대한 정보가 정말 두꺼운 얼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희 함께 천천히 XGP의 성공 향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GP는 계속 나아가고 있죠. API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가능한 라이센스다. 쉽게 얘기하면은 카카오톡이 카카오뱅크를 가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복 교육부장님의 A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GP포스가 얼마 후에 나올 예정이죠. XGP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환전 없이 결제가 가능한 그런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자,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너무나도 당연한 숫자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5회에서 3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2회가 되고 2회와 2회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다. 이제 안동명 강사님의 명언. 2회가 쌓이면 예측이 되고 5회가 쌓이면 억측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2회와 2회가 쌓여서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XGP의 성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눈에 더욱더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세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저희 이게 XGP 이제 세미나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통해서 XGP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XGP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XGP가 알려지길 바라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 방법들이 온전히 본사를 통해서 지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모아서 사고 팔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코인이잖아요. XGP의 미래를 우리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 한 번쯤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전동욱 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강의 이제 이상주 강사님